구혜경 사장님 그 마이 아메이 마이 스토리 희망을 품다 너무나 감동적인 스피치였습니다. 스피치를 들으면서 제주도 여운이 그냥 남는 것 같아요. 다시 새록새록 제주도 생각이 많이 나는데 아마 구혜경 사장님이 제주도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A65 또 라스베가스 70주년 행사에 꼭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왜 안 넘어가지?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Who am I? How to live?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40분 정도 함께 좀 나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또 상대방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어떤 생각들이 나란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좀 작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나란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라는 어떤 나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면은 나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이 자긍심을 통해서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누구와 비교할 수가 있나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과연 이 우주에 있을까요? 나는 유일무이해요. 유일무이해요. 한번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태어날 확률은 60억 분의 1이에요. 그런데 온 우주에 있는 생명체를 포함한다면은 1000억 분의 1의 확률 가지고 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는 그 누구도 아니고 오로지 나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가 능력이 얼마만큼 있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는 무한의 능력자예요. 나의 몸에 몇 볼트의 전압이 흐르고 있느냐면은 840조의 전압이 흘러요. 840조.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84억 킬로와트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내 몸에는 발전소 몇 개의 전력 생산량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의 5%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나는 무한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냥 어떤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는 몰라도 적극적인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면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의 무한 반복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하루에 생각하는 게 6, 7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과거에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고. 그런데 왜 현대에는 6, 7만 가지냐면은 내 주변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의 양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매일매일 어떤 생각하는 그 생각 중에서 90에서 95%는 똑같은 생각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어떤 변화를 준다라면은 내가 뭔가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고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가지 않았을 때는 새로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무한 반복을 통해서 나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인생은 점선으로 되어 있다. 어제의 생각, 어제의 행동이 곧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나의 생각과 행동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간순간의 어떤 시간들이 모여가지고 점선으로 모여서 나라는 어떤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어떤 점들을 찍고 어떤 점들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다행히 아메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의 어떤 꿈을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단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습관이 아마도 내일의 나를 변화시켜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통해서 무엇을 습관화를 시키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목표를 갖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뭐를 꿈꾸고 있지? 그리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거에는 어떠한 꿈을 꾸고 있었지? 내가 30대에는 과연 어떤 꿈을 꿨었지? 내가 꿈꿨던 게 지금 현실로 그게 현실화가 되어졌나? 그게 이루어졌나? 내 꿈이 이루어졌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루어지신 분은 삶 자체를 굉장히 열심히 사셨고 또 본인의 어떤 삶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의 내가 과거에 생각했었던 어떤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면은 내가 그 삶의 과정에서 방향이 틀렸거나 아니면 도구가 틀렸거나 아니면은 내가 꿈을 작게 가졌거나 아니면은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거나 이러한 어떠한 생각들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거는 현재에서 내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과연 내일의 모습을 나는 어떻게 꿈꾸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내일이 굉장히 기대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만큼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꾸고 행동을 했었을 때 내일의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리고 나는 과연 내일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30대이신 분들은 40대를 생각을 하시고 40대이신 분들은 50대를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60대를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금 10년 후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내가 5년, 10년 후에 내 삶을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해서 매일매일 생각하고 매일매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일의 내가 상상한 모습이 꼭 이루어질 거라는 어떤 확신과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어떤 확신과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내 삶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일에 대한 어떤 그 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야 되고 내 꿈을 이루어야 되고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임감을 가졌을 때, 내 꿈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성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가족이 보이기 시작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무런 책임감이 없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꿈에 대해 생각하고 나의 성공 또 내 주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기 관리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가 얼마만큼 나에 대해서 책임감을 강하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던 분들이 대부분 다 성공을 하는 그 결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내가 어떤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 많은 경험 속에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거를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성장이 되어질 수 있다고 봐요. 이 속에서 또 다른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책임감 속에서 꼭 나의 성공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오늘의 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5년 후에 나도 중요하고 10년 후에 나도 중요해요. 그러면은 중요하다는 얘기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책임을 충분히 이행했을 때 내 5년 후가 만들어지고 내 10년 후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답게 설계하고 나답게 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 의한 삶이 아니라 내가 설계하고 그 내가 설계한 그 설계 속에서 나답게 살아나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나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답게 설계하고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안내되어지는 게 아니고 또 보호막 속에서 내가 그 속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답게 산다는 거는 내가 진짜 어떤 야전으로 밀림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나를 찾아나가는 그 계획을 내가 세우는 건데 이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어려움을 극복을 했을 때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삶의 어려움이 또 삶의 어떤 굴곡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분들의 삶 속에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어떤 색깔이 나오고 또 그분의 어떤 성공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어떤 성공 스토리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구혜경 사님 같은 경우도 어떤 삶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분의 어떤 삶 속에서 그분이 보여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행동하는 어떤 모습이라든가 또 그분이 지금 살아가는 어떤 태도를 보면은 내일이 이렇게 어렴풋이 그려지거든요. 이와 같이 순탄함 속에서는 어떤 그 내일에 대한 기쁨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장애가 있다라면은 그 자체가 진짜 어떻게 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움이라든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꿈과 열정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려움도 굉장히 쉽게 느껴져요. 그리고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장애의 어떤 크기 자체가 꿈에 비례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꿈이 크고 또 열정을 갖잖아요. 그럼 아무리 큰 장애라 할지라도 그게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내가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열정이 생기죠. 그로 인해서 어떤 잡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초집중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머물러 있으면은 나태해지고 또 머물러 있으면은 썩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고인물이 썩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꿈을 갖지 않고 또 새로운 어떤 목표를 추구해 나가지 않고 그냥 멈춰 있으면은 나란 자체가 그 어떤 삶을 어떤 살아나가는 그 존재 이유를 거기서 찾지를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멈춰 있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꾸준히 변화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속적인 어떤 변화를 하고 그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행복감을 가장 많이 느낀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꿈을 추구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가장 많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삶의 질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란 존재가 그저 그러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러한 어떠한 변화를 하고 내가 꿈을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해 나가고 또 내가 열정적인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는다라면은 나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한 시간은 10,000원일지는 모르지만 누구의 한 시간은 1,000,000원이 되어줄 수 있어요. 어제 친구하고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은 애들을 공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다그치고 싶지가 않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형제들을 봤더니 자기 형제들 중에서 둘째, 그러니까 바로 밑에 동생이 가장 집에서 기대를 많이 했었고 또 가장 똑똑했고 또 가장 일단 모든 환경이 좋았대요.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웠던 막내가 있었는데 그 막내가 얘가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염려스러웠던 동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장 내가 염려했던 그 막내 동생이 지금은 가장 열심히 살고 또 나름대로 그 자기 분야에서 가장 성공을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과연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런 얘기를 이제 서로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둘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진짜 그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얼마만큼 간절함에 꿈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또 얼마만큼 가치 있게 추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에 노동시간 8시간의 어떤 그 시간을 투자를 해야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아메이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8시간이 아닌 그거보다 조금 작은 시간을 투자를 하더라도 알차게 꿈을 가지고 알차게 투자를 했었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 시간이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어지고 쌓이고 하다 보면은 머지않은 날에 그 이상의 가치를 뭐 100만 원, 1000만 원의 어떤 가치를 지닌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의 가치를 높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성공으로 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지 말고 나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을 지배하는 리더가 되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누구의 삶 속에 있는 그 자체가 불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내가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긍정적인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내 또 가족에게, 내 주변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누구의 삶 속에 있으면 그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작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의 어떤 삶의 스토리 자체도 그냥 밋밋한 어떤 스토리가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설계를 하고 그 속에서 많은 어떤 그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고 내가 나를 찾아나가는 그 과정이 저는 아름다운 내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내가 어떻게 그거를 끌고 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간혹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교만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누구의 삶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제 동기들을 보면은 30대 때 굉장히 잘 나갔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를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그 30대에 잘 나갔던 친구가 40대, 50대에도 잘 나가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30대에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친구들이 자신의 어떤 분야에서 또 자기 꿈을 꾸준히 추구해 나갔던 또 그 자기 분야에서 진짜 열정적으로 그 삶을 그 일을 집중한 분들의 지금의 어떤 결과를 보면은 그분들의 삶이 굉장히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그 상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조금은 이렇게 비참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내가 조금 남들보다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을 때 또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연극을 하시는 분이었었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왜 나는 똑같은 그 과를 나왔고 똑같은 어떤 능력을 가진 것 같은데 저 친구나 나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저 친구는 이 분야에서 굉장히 성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을 해주고 박수를 쳐줄까? 그런데 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신사한탄을 하면서 그 담임 교수님을 이렇게 찾아갔대요. 교수님을 찾아가가지고 교수님 누구는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저는 이 모양이죠? 제가 그 친구보다 못난 것도 없는데 어떤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얘야 걔는 봄에 꾸는 빛일 수도 있어. 그런데 있잖아. 봄에 꾸는 빛도 있지만 가을에 피는 꽃도 있다. 그런데 가을에 피는 꽃이 더 아름다울 수가 있어. 너는 봄에 꾸는 빛이 아니고 가을에 피는 꽃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있잖아. 꽃을 피울 준비를 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용기를 얻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어떤 그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진짜,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누구와 비교하는 그 삶은 굉장히 불행해요. 자기가 굉장히 잘났는데도 불구하고 비교를 해요. 그럼 비참해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나의 어떤 삶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실함을 가지고 나 자신을 믿고 그리고 내 꿈을 믿고 행동을 한다라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의 핵심은 연결이잖아요, 연결. 그러니까 과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내가 만들어졌듯이 지금의 내가 생각과 행동,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잖아요. 이와 같이 성공은 결국에는 연결이에요. 그래서 내일이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라면은 현재 내가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 내가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면서 내일을 함께 동행하는 그런 동반자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라면 아마 내일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어떤 투자. 결국에 내가 투자의 핵심은 미래에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 거는
결국에 내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내 일을 하고 우리가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미팅을 하고 파트너들하고 상담을 하고 이 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 내가 끼니가 없어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의 나의 어떤 행복, 내일의 우리 가족의 행복,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행복, 그 행복, 그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어떤 투자는 미래에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진정한 투자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동을 하시면서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진짜 이거 행동하는 게 맞아?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과연 될까? 이루어질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어떤 의심 아닌 의심을 하면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굉장히 내가 에너지를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분도 굉장히 이렇게 뭐 어떠한 뒤에 굉장히 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당당하고 또 본인이 어떤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를 갖지 않고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 내일의 나의 성공을 갖다 줄 거야. 이런 어떤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 각자의 어떤 분야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믿고 행동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결과가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시는 분들은 투자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절대 나의 꿈을, 나의 목표를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지속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지속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진화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약간은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많은 것들을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이 어설플 수도 있습니다. 좀 서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이 작고 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생각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고 내가 어떤 그 능숙한 그런 어떤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게 발달되게 돼 있어요.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걸똘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리고 행동도 꾸준히 이렇게 하잖아요.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윤곽이 나오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진짜 남이 부러워하는 그런 근육이 형성이 되어져요. 이와 같이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내가 지속적으로 해 나갔을 때는 결국에 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을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결국에는 성장을 하게 되어 있고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공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실패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해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실패 속에서 그러니까 이 실패 속에서 사람이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내가 실패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실패를 경험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실패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쇼도 플랜을 하잖아요. 쇼도 플랜을 했을 때 처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플랜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실패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경험이라고 보지. 데모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그 저희 파트너 중에 어떤 분이 있었느냐면 그 커피가 처음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 원두 커피가 처음 나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깡통으로 나왔었는데 그분이 그거를
그 일반 통조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통조림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그거를 깡통을 따가지고 그 안에 있는 커피를 그냥 따뜻한 물에 믹스 커피 타듯이 이렇게 타서 소비자에게 주고 본인도 이렇게 마셨대요. 그런데 그게 원두 커피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 맛이 어땠겠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 순간에는 굉장히 난처했고 이게 아메이가 이런 제품을 만들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작은 어떠한 거기에서의 경험 때문에 본인이 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도움이 되어졌느냐면 제품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내가 먼저 그 제품을 경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품이 나올 때마다 또 제품을 쓸 때마다 본인이 먼저 경험을 해서 거기에서 얻은 어떤 그 본인의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어떤 실패가 본인이 소비자를 형성하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실패 괜찮아.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실패할 배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도전할 용기가 생기는 거죠. 내가 실패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은 내가 뭔가에 대한 시도조차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도전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어떤 실패 속에서 내가 도전을 하고 또 그 도전 속에서 내가 경험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초청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항상 뒤에 두고 신념을 앞에 이렇게 두면서 앞으로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패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데모를 이렇게 해요. 데모를 하다가 데모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뭐 아세로라씨를 태운다든가 아니면은 에로씨를 데모한다든가 지금도 초급반에서 그 데모를 하고 있는데 이 데모를 하다 보면은 이 데모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 이 데모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그런 어떤 실패를 했었을 때 부족한 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이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떤 실패를 많이 했었을 때 새로운 내가 보지 못했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 또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 이때 내가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도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진정 성공을 하고 싶다라면은 실패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포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멋진 몸을 만들고 싶다라면은 내 식단,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것들을 이제 포기를 해야 되겠죠. 내가 진짜 성공을 하기 원한다라면은 내가 필요 없는 시간, 내가 지금 현재 즐거움을 주는 어떤 시간들을 포기를 함으로써 내가 성공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손에 있는 거를 쥐고 새로운 거를 집을 수가 없듯이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내가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라면 지금 있는 곳, 또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이거를 내가 내려놨을 때 새로운 거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꾸준히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자존감이 떨어졌나를 보면은 본인이 성공한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를 도전도 안 해봤고 그 도전을 통해서 자기가 성취감을 느낄 정도의 성공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무언가를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그 친구들하고 어떤 그 일일 목표를 세웠느냐면은 아무것도 좋다,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 그냥 내가 매일매일의 어떤 성공을 한번 만들어 보자. 매일매일의 어떤 성공. 그래서 아침에 뭐 정해진 시간 7시에 일어난다. 그럼 7시에 일어나는 거를 한번 해봐라. 그거를 내가 목표로 하고 일어났을 때 그것도 작은 어떤 성취다. 그리고 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팔굽혀펴기를 10번을 하고 20번을 한번 해봐라. 내가 잠자기 전에 책을 5분 동안 한번 읽어봐라. 그것도 작은 어떤 성공이다. 이러한 성공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라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내가 이 5가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거창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을 체크를 통해서 본인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렇게 쭉 해나가면서 그 친구들이 굉장히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 때 예전에는 어떤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언어를 썼다라면 굉장히 당당하고 적극적인 언어를 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이렇게 시켰을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적극적이고 당당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려면은 이러한 어떤 작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제 그 A7070 나오면서 제가 뭐를 하기 시작을 했느냐면 아침에 일어나는 거를 목표로 한번 해봤어요. 내가 A70일의 어떤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몇 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난 100일을 한번 해보자. 100일 동안에 내가 6시 이전에 한번 일어나 보자. 그래서 뭐 아침 명상을 하든 책을 읽든 한번 해보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제가 그거를 카운트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침에 처음에 제가 작년 1월 2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 1월 2일부터 아침 6시 이전에 일어나는 걸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에는 그 평상시에 일어나던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졸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또 6시 이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할 거리를 찾아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100일이 됐거든요. 100일이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게 하루하루의 성공이 이어져서 100일이 됐잖아요. 100일이 됐을 때 하니까 되네? 내가 앞으로 100일이 아니라 1년을 한번 해볼까? 365일을 한번 목표로 해볼까? 그런 목표를 이렇게 세우게 되고 그리고 또 쭉 가는 과정 속에서 1년이 아니라 1000일을 한번 해보자 라는 어떤 새로운 목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작은 어떤 성공 사례로 이게 출발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목표하는 게 굉장히 내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목표가 만들어지고 또 그 속에서 그 시간에 일어나면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채워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책 읽는 거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렇게 하면서 제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나는 어떤 목표를 세워도 충분히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겠다. 내가 지금 어떤 꿈을 설정을 하더라도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 사업에 약간은 좀 그 자신감이 떨어질 때
아니면은 용기가 나지 않을 때 그거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하루의 일과 속에서 내가 오늘은 내가 매일매일 내가 5분의 어떤 시간 동안에 책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내가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플랜을 보여야 되겠다. 아니면은 매일매일 내가 누군가에게 데모를 보여야 되겠다. 이런 어떤 작은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매일 카운터를 해 나가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어떤 성공의 확신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이 습관이 우리가 이제 내일의 어떤 내 삶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진정 행복한가? 나는 진정 행복한가? 우리가 지금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행복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오늘의 즐거움보다도 내일의 즐거움을 우리는 준비를 하고 또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 상막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30대까지는 준비하는 시기래요. 우리가 공부하고 또 공부 이후에 이제 사회에 나와서 또 사회 공부도 하고 하면서 내가 충분히 진짜 야전으로 나가서 내가 진짜 내 어떤 꿈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내 삶을 즐길 그런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60대까지는 일에 집중하는 시기랍니다. 열심히 내 분야에서 또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래서 60대까지는 일에 집중하는 시기고 그리고 60대 이후는 누리는 시기래요. 이게 인생 상막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평균적 개인의 어떤 만족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연령이 만족도가 높은 연령의 집단이 이렇게 나왔어요. 순위로. 근데 그 1순위가 의외로 우리는 젊어서 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늙으면은 못 노나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었는데 의외로 평균적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65세에서 79세 요때가 가장 행복감을 많이 느낀대요. 우리가 이제 80이 넘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도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고 어느 때가 가장 즐거웠어요?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대부분 요 연령대가 가장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순위가 나온 게 80세 이상에서 대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3순위가 의외로 18세에서 20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20대나 30대 또 40대에서 어떤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게 아니라 삶의 만족도가 의외로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지금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아직 내가 내 삶의 어떤 만족을 내 삶의 어떤 즐거움을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진짜 열심히 한번 내가 꿈꾸고 있는 거를 열심히 추구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때로는 20대, 30대, 40대, 50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 내가 진짜 진정 누릴 그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지금 준비를 하고 내 꿈을 하나하나 또 새롭게 꿈을 만들어 나간다면은 아마도 65세 이후의 어떤 삶 자체가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제 내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겠죠. 진짜 지금의 시기가 가장 행복한 시기구나 라는 거를 아마 스스로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누구의 어떤 영웅을 만드는 것보다도 내가 나의 영웅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미래의 어떤 나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영웅은 내 미래예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내가 내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 삶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행복감도 높아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0대인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40대인 영웅의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영웅의 내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이미 결정을 해놓는 거예요. 해놓고 내가 30대 열심히 살아가지고 40대의 나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30대의 영웅이 40대의 현실이 되어졌을 때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행복함이라든가 성취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크겠어요. 또 40대인 내가 10년 후에 50대인 나의 영웅을 만들어 놓고 만나러 가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에피소드도 있을 거고 즐거움도 있을 거고 어려움도 있을 거고 또 장애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과정이 결국에는 50대의 나의 영웅을 만나러 가는 거죠. 50대인 분은 60대의 영웅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스스로 저는 가서 증명을 우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내가 생각했던 그 영웅이 바로 너였구나. 아, 진짜 반갑다. 나의 50대의 영웅이여 너무나 반갑다. 또 나의 60대의 영웅이여 너무나 반갑다. 라고 진짜 나의 미래의 영웅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또 꼭 깨어나주면서 수고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내가 되어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스스로 영웅을 증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나는 나예요. 나라는 존재는 그냥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나를 나는 만들어야 돼요. 성공한 나를. 그러니까 30대인 내가 성공한 나의 50대를 만들어야 되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한 나의 60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아메라는 어떤 도구를 지금 선택을 했고 내가 이 아메라는 도구를 통해서 열심히 내가 내 꿈을 향해서 내 꿈을 설정을 해놓고 내 꿈을 이뤄나가는 그 과정의 끝은 아마 나의 미래에 내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10년 후의 나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멋진 어떤 나의 모습, 또 내 주변에 또 내 가족들, 그분들이 내 꿈에 의해서 누리는 어떤 삶, 행복한 어떠한 그러한 어떤 웃는 모습들, 뭐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나에게 충실한다라면은 그게 현실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나답게 사는 거, 그리고 내가 나를 확인하는 그러한 어떠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 속에서라면 충분히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내 모습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스스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봐, 좀 더 너 자신을 믿어봐.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가 행동, 네가 꿈꾸고 있는 거, 그거 다 현실이 되어줄 수 있다? 이봐, 너 지금 너의 영혼을 만들어낸 과정에 있어. 조금만 기다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순간을 참고 네가 앞으로 나아간다라면 네가 진정 원하는 너의 영혼을 만날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꿈을 꿀 수도 있고 그 꿈을 꿀 수 있다면 행동할 수도 있다. 그리고 행동할 수 있다면 네가 원하는 내일의 너를 만날 수가 있어. 그래서 스스로가 나를 만났을 때 정말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라고 서로 안아주면서 토닥토닥 해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은 좀 내일을 나에 대한 내일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계신 원팀 모든 분들이 내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내일의 모습이 현실이 되어줄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